NHK 한국 특집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오사카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10년 경력의 모범, 간호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 전역의 시청률 그래프가 급상승했습니다. 역대급 시청률 21.3%를 기록했죠. 거리의 대형 스크린에서 방송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방송을 보고 나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좋아요. 구독을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미유키입니다. 저는 오사카 국제의료센터의 중환자실 수간호사였어요. 제 이야기가 NHK 특집 방송에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 인생은 항상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준비, 8시 정각 병원 도착. 1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어요. 연봉 780만엔 승진을 앞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의사 부모님의 자랑이기도 했고요. 저는 항상 규칙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규칙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병원 규정집이 있었고 10년간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완벽한 간호사라고 불렀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지 오늘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병원은 늘 그렇듯 분주했고 저는 차트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죠.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한국인 유학생이 실려왔다고요. 미유키 씨, 한국인 환자인데 의사소통이 안 돼요. 미유키 씨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담당해 주실래요? 그렇게 저는 민수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2살, 오사카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청년이었어요. 의식은 없었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민수 씨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급히 일본으로 왔을 때 저는 그들의 모습에 조금 당황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울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병문안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설명하자 민수의 어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죠. 또 병실에 김치와 미역국을 가져오려 하셨을 때 저는 병원 규정상 외부 음식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빨리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민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저는 규정대로 면회 시간이 끝나면 가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죠. 의료진이 재빨리 모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충전 완료. 모두 떨어지세요. 30분간의 사투 끝에 민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수간호사가 근무 시간 외에 병원에 남는 것은 일본 병원 문화에서는 드문 일이에요. 민수의 침대 옆에 앉아 차트를 보면서 문득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들리나요? 가족분들이 곧 오실 거예요. 그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다니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어요. 어쩌면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면회 시간이 되기 전에 민수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규정상 아직 면회를 허락할 수 없었지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젯밤에 민수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도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수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단 5분만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 아들을 볼 때 마지막이 될까봐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규칙이 중요하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규칙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던 저는 결국 민수의 어머니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어제 민수가 위급한 상황을 겪었기에 예외를 두기로 한 거죠.
5분만 계시다가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은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죠. 병원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규정을 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분이 지나 병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수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한국어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또 5분. 그리고 또 5분.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민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아들에게 힘이 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날 오후 민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지만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민수에게 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규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면회 시간 외에도 민수의 가족들이 짧게나마 병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때로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나지 않도록 포장을 잘해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특별 대우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상사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주의를 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번 들어왔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승진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도 저는 민수와 그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가족애와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 후 72시간째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밤 11시 민수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민수의 아버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내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간 지켜온 규칙과 눈앞에 있는 절박한 부모의 마음 사이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따라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저는 민수의 부모님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야간 근무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걸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민수의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밤새 계셔도 좋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물어보면 제가 특별 허가를 냈다고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서는 일이었죠. 수간호사인 제가 병원의 핵심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의 양쪽에 앉아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한국어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류 작업을 했어요. 동료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면회 시간이 아닌데 저분들은 누구세요? 내가 특별 허가를 냈어.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동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면 이 일이 병원장에게까지 알려질 것이고 제 경력에 큰 오점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엔 그런 것보다 민수와 그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민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예상대로 그날 오전 저는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타카하시 씨, 어젯밤 당신이 병원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외에 환자 가족을 중환자실에 밤새도록 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결정이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고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병원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타카하시 씨, 당신은 10년간 우리 병원의 모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다음 달 승진은 취소되고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에 오점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회복 소식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날 오후 민수가 드디어 의식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부모님이 있었고 저도 함께 있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모님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간 프로페셔널한 간호사로서 환자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민수의 회복은 의학계에서 이야기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심각한 다발성 장기 손상에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고 2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저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발령이 났지만 틈날 때마다 민수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한국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과자와 차를 마시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의 병원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하지만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환자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하거든요. 민수의 어머니는 한국의 병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문화, 정서적 지지를 중요시하는 의료 환경, 그리고 규칙 속에서도 인간적인 유연함을 갖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타카하시 씨, 우리 민수가 퇴원하면 한번 한국에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요. 한국의 병원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퇴원하는 날, 그의 가족은 진심으로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꼭 와주세요. 사람 생애에는 가끔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편지와 티켓을 받은 순간이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규칙과 체계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민수의 가족은 공항에서 현수막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은인 타카하시 미유키를 환영합니다라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쓰여 있었죠. 그 순간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새로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 간에도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서울의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지만 환자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규칙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고 의료진들은 환자의 정서적 필요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도 규칙은 있어요. 하지만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죠. 민수 아버지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과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병원은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표정, 가족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의료진들의 기계적인 대응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규칙 안에서도 더 인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의 환자 케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장님, 면회 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가족들이 환자 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중증 환자나 말기 환자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장은 제 제안을 경청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100년의 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당신은 최근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0년간 완벽하게 규칙을 따랐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규칙들이 때로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케어를 방해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규정대로 환자를 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말 이 환자에게 최선일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예전과 다르게 대했어요. 한때 완벽한 간호사로 불리던 제가 이제는 규칙을 어긴 간호사로 낙인 찍힌 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복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미유키 씨, 서울국제병원에서 일본인 환자를 위한 특별 간호사를 모집한대요. 제가 아버지께 미유키 씨 이야기를 했더니
꼭 지원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은 후 밤새 고민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예상되었고 언어 장벽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결정을 내렸어요. 서류 가방에서 병원 규정집을 꺼내 책장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매일 들고 다니지 않기로 한 거예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수간호사가 갑자기 사직한다는 것은 큰 뉴스였어요. 병원장은 저를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당신은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왔고 경고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유능한 간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네. 확실합니다. 저는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케어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사직 절차를 밟는 2주 동안 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아쉬움을 표했어요. 10년간 제가 돌봤던 환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제가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던 것보다 환자들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과 관심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요. 부모님께 제 결정을 알렸을 때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특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미유키, 정신이 들어.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버리고 외국으로 간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적응할 생각이니? 어머니는 말없이 우셨습니다. 그저 딸이 멀리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병원 로비에 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까지 와서 저를 배웅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은 미유키 씨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공항 안내 방송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수의 가족과 서울국제병원의 담당자가 나와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울국제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일본 병원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환자와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우리 병원은 국제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인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당신 같은 경험 많은 일본인 간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오사카에서 쌓아온 경험이 이곳에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과 환자 케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병원 문화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병원도 규정은 엄격해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죠. 첫 근무일, 저는 일본인 환자 3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 가족 없이 혼자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일본에서라면 면회 시간만 가족이 올 수 있었겠지만 이곳에서는 환자가 원한다면 가족이 옆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타나카 씨, 일본에 계신 가족분들이 올 수 있으면 오시라고 말씀드려보세요. 환자분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것이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말을 들은 타나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말기 환자를 병원에서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타나카 씨를 설득했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방식이 있어요.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타나카 씨의 아내와 딸이 한국으로 왔고 셋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타나카 씨가 평화롭게 눈을 감은 날, 그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 덕분에 남편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감수하고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도 있었죠. 하지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일본 의료 시스템의 장점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환자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주었어요. 일본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한국의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국제 환자들에게 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이 지났을 때 NHK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인 간호사가 한국 병원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의료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일주일 동안 제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환자를 돌보는 모습, 한국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퇴근 후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까지 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규칙과 체계 속에서 잊고 있던 간호의 본질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환자를 숫자나 차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방송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률이 21.3%를 기록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SNS를 통해 의견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선택을 비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지지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제 부모님의 변화였습니다. 방송을 보신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저와 함께 병원을 둘러보고 제가 하는 일을 직접 보신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유키, 내가 옳았구나.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었어. 나는 그동안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NHK 다큐멘터리 이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일본인 간호사들이 저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언을 구했고 몇몇은 한국의 병원에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규칙과 체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케어를 방해한다면 때로는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국제병원은 저와 같은 일본인 간호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환자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은 매일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와 그의 가족은 제 한국 생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명절에는 그들의 가정에 초대받아 한국의 전통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제게 단순한 환자 가족이 아닌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민수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의 가족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 규칙을 벗어나는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때로는 안전한 삶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확실한 미래를 뒤로하고 불확실성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믿는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인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NHK 특집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